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흑역사로 남을 만한 역대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보다 정말 한참 아래 전력인 이번 대회 최약체팀 말레이시아 대표팀과 3대3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 한국 대표팀은 2조 2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16강 일본과의 대결을 피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16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2013 AFC 아시안컵 2조 3차전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충격적인 3대3 무승부를 거뒀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무승부를 통해 1차전 바레인전 3대1 승리, 2차전 요르단전 2대2 무승부, 오늘 3대3 무승부까지 1승 2무의 성적으로 2조 2위를 기록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일단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2조 2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F조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16강전에서 만나게 되었고, 8강전에서는 호주 대표팀, 4강전에서는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을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대진을 받게 되었는데, 물론 반대편 조보다는 일정상 훨씬 좋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밝혔듯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분명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조 1위를 하게 될 시 16강전에서 일본 대표팀을 만날 확률이 컸었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16강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 2위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16강전에서의 한일전은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16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의 한국의 입장이라면 경기에 무승부를 한 것보다 왜 로테이션 하지 않았냐고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승 토너먼트부터는 경기 간격이 짧아져 일본에 비하면 선수층이 얇은 한국에 있어 오직 이번 경기에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다. 게다가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선수의 가능성도 포함해 우승을 할 생각이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와 무승부라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일본 상대에게 대패를 한다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축구계에 있어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해도 보통으로 가면 4대1, 잘못하면 6대0 정도의 실력차가 있다. 앞으로도 한일전을 계속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차이를 줄이는 시간적 유예를 얻은 것은 한국은 플러스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이 예선에서 5실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6실점 하지 않았는가. 어느 쪽도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음 경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한다. 이토마에게 기대하고 싶지만 상태가 나쁘면 무리하게 경기에 내보내고 싶진 않다. 첫 번째 골은 득점한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골에서도 무너졌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베트남 전후에는 우승 후보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부추겼지만 한국은 어땠나?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이란에게 연령별 대표에선 이겼지만 성인 대표팀을 상대로 10년 넘게 이기지 못했지. 일본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겠네. 한국 미디어는 일본을 깎아내렸지만 그보다 자국을 걱정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의 개최는 동아시아 팀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이다. 쿠보 선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잔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피파 랭킹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는 대회다. 한국은 일본의 수비를 호평하고 있었지만 결국 조별 라운드에서 실점 수는 한국이 더 많아졌다. 이번 대회는 일본도 한국도 엔진 시동이 잘 되지 않는데 이후 어떻게 될까? 일본도 한국도 디펜스와 감독이 위험하다. 실점이 너무 많다. 일본은 나카무라, 슈미트, 곤다 키퍼라면 5실점 중 2개는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이라크에게 진 일본을 한국 서포터는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대전 상대적으로 또 이라크는 중동 왕자, 말레이시아는 명백한 격하.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흐름에서도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한국 언론이 S급 선수라고 평가하는 선수들 중에서 강인한 존재감을 가진 선수는 오직 이강인이 유일했고, 이강인이 3골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며칠 전 중국이 약체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를 했다 같은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았지만, 실식 9위 중국이 109위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한 것보다 25위 한국이 130위 말레이시아한테 무승부한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감독이나 상대팀 탓만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선수의 실력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조별 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맹비난을 날렸고, 이강인 선수의 3골 활약이 없었다면 탈락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도 PK로 1골, 프리킥으로 1골, 코너킥으로 1골 등 세트피스로만 득점을 터뜨렸고,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골 1도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개인 능력으로 2골을 터뜨려 팀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현재 팀의 전술적인 색채가 느껴지지 않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 선수마저 없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시안컵 우승에 실질적인 결과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우승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데, 부디 16강전부터는 우리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